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술주들의 강한 반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 회복과 관련된 그런 신호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인지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귀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 부분이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코스피가 더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다, 고평가다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기대감은 아직 멀었다, 더 달릴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느 쪽으로 기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쯤이면 조정을 좀 받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막 달려버리죠. 네, 다우지수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27,572포인트 1.7% 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힘을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 때문에 마이너스도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냥 달리는데 9,927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 1%까지도 아니겠네요. 그냥 조금만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스닥이 이제 10,000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대업을 달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상 최고치 흐름이 나타났는데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간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이런 기술주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또는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또 다우지수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 뒤로 밀어놓고요. 새로운 기대감, 시장에 대한 상승의 어떤 포지션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해외 직구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기술주들이 이제 이렇게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요. 또 국내 증시 쪽에서도 기술주들 우리도 IT 쪽들이 시총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또 경기 민감주들이 시총 상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은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좋게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올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스닥 역시도 첫 번째 종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이긴 한데 전기차 시장은 약간 침체기를 겪긴 했으나 이제 중국 쪽에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즉 중국 쪽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커졌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의 부분이겠죠. 기술주 쪽에서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비의
어떤 회복, 경기 회복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테슬라가 지금 7.2%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변수가 많고 또 그 회장이 이 좀 괴짜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 테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 물론 이제 상승폭이 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덩치가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더라도요 그 규모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해외 직구들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테슬라 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 경기 회복과 연결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그런 쪽으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경제 회복이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지표죠. 지난 주말에 발표된 5월달 고용지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증가, 실업률의 반락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이 실업률에 대한 수치가 뭐 조금 잘못됐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9%대, 19%였죠. 19%의 실업률을 일단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발표한 게 13%였죠. 그 이후에 이제 나와서 뭔가 잘못됐다. 3%포인트가 덜 계상됐다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3%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인 19%보다는 어찌됐든지 간에 3%를 더 올렸든 내렸든지 간에 더 일단 좋아진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많이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이제 수치상에서 어떤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한 해석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일자리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 이런 기대감. 자, 여기서 이제 경제 순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들을 다시 일자리로 끌어들여서 일을 시킬 만큼 경기 회복, 즉 뭐 물건의 판매라든지 공장 가동이 다시 시작됐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뭐 이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그동안 돈이 없이 지내고 있다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득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투자를 더 하게 되고 일자리는 더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 성장 또 이제 지난 리먼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고용 지표에 신경을 써왔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역할 때문에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파월 의장 이전에 있었던 옐런 의장이었죠. 그 사람도 이제 가장 미국 경제 회복에 주목을 해야 되는 터닝 포인트로 경제, 고용지표, 이전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고용지표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경기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일 날입니다. 11일 날 이제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6월 회기가, 6월 회의에서는 이제 위기의 어떤 예방, 회복,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해 줄 것이다. 조금 더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적인 이슈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경기 회복이 다 됐어. 이제 나는 이제 금리도 인상할 거고 더 이상 양적 완화 이런 거 없고 경제적 기원이 이제 없어도 돼. 너희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런 경기가 이제 그동안 봉쇄됐었던 그런 경제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됨에 따라서 빠른 경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는 것들을 조금 축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래도 연준은 계속 시장에 이런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고요. 연준이 계속 너희들을 지켜줄게, 시장을 지켜줄게.
버티게 해줄게. 이런 식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쏘쏘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악재라는 부분이 나올 만한 거리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악재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실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을 걱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조정을 끌어낼 만한 그런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배럴당 이제 $40를 뚫고 올라갑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효과를 보고 있을 거고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주유소의 기름값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느낌이 딱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 나오면서 이제 그 최악이 지났다,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어떤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뭐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가고 있으니까요. 잘 가고 있는 시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고 그랬죠. 네, 좀 즐기는 그런 시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이네요. 자, 국내 시장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두 번째 이야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수급을 좀 살펴보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매도만 계속해 왔었던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올 텐데 어디로 돌아올 것이냐, 삼성전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유입을 방해했었던 부분들은 수급이 이제 나쁘게 나올 수 있었던 하나의 요건은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그동안 이제 그 강달러 현상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왜냐면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강력한 효과들이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보였을 것 같고요. 경기가 또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이 좋아라는 느낌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라는 안전자산 쪽에 기울어지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었을 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겠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시장 안에 들어가 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은 그런 효과를 보여줬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약간 시장이 누그러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약달러 현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환율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 1204원? 네, 1204원. 그러면은 이 정도 환율이라면 120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지금 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환율이 내려가면 지금 1200원인데 조금 더 내려갔을 경우에 1100원만 줘도 1달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지금 들어가면 1200원을 주지만 조금 이따 들어오면 1100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아 그래, 지금 타면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되고 있었던 외국인들은 멈추게 되고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 효과가 환율을 통해서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 2010년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180원, 1200원 이런 국면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도가 가장 강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 네, 반도체와 자동차 이쪽이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조선과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고요.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건설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은 경기가 너무나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워낙 강세가 이 정도까지 확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점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되니까 조선과 디스플레이 같은 쪽이 좀 들어갔을 테고, 그 다음이 이제 뭐 경제적인 실질적인 효과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뭐 소프트웨어나 건설 이런 쪽이 순매수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단 대표하는 그런 주식들, 대표하는 업종, 자신이 쓰는 업종을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점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세부화된 그런 종목들로 집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일단 현재 시점과 같은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되고 있죠. 매도가 일단은 진정이 되고 순매수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될 테고, 가장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효과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가장 비중이 큰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구속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경영자 오너 리스크가 조금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단기적 상승 때문에 약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악재의 해소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최소한 조정이 깊게 들어간다거나 그러지도 않겠죠. 그래서 조정이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역설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들을 보시면은 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그냥 무리 없이 쭉 지켜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셔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V자 급반등을 한 코스피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이제 뭐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3월 달에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다. 그죠? 지금은 보면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회복이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죠. 이 기준점이 저점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이 저점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그 뭐 가동 범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악재를 통해서 급락한 그런 포인트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포인트를 회복해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만들어지게 된 거고, 실제로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다고 보셔야 되겠죠. 2200포인트예요. 뭐가요? 예, 지난 2019년 무역 분쟁 이후에 주가가 이제 흐름을 조금씩 만들어가던 바로 그 시점, 즉 급락 이전의 수준이 2200포인트. 근데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는요, 2200에 겨우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V자의 회복을 보여주긴 했는데,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아직 상승 궤도, 원래 정상 궤도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 아니면 들어갔더라도 이제 그 밑바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V자로 반등한 코스피가 더 달릴까, 숨고르기를 할까라는 부분들은요, 회복에 대한 부분이 가파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원상 복귀된 그 흐름 속에서 원래 추세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급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적인 텀을 두고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증시가 2200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물론 홍콩과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악재로 작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미중 간의 그 무역 합의는 이행이 될 거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이전, 그 작년에 있었던 그 호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원상 복귀된 주가 흐름이 그 이전의 상황들을 그대로 뭘 해줄까요?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상승의 기대감들 다시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나빴다가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감기라든지 또는 이런 독감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막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이제 몸이 회복되는 단계, 그런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 몸 상태의 그 느낌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몸 상태 보시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몸이 가뿐해지고 막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약 먹고 나면 잠깐 뭐 약발 받는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에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증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침체 국면에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은 상태고요. 원래의 그 상승 추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된다면 약간의 오버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시기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게 있긴 있어요. 18년 만에 최대 고평가되고 있다. 네, 기업들의 어떤 그 고평가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의 실적 부분이 따라오지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그 주가만 올라간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즉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의 주가만 올라가게 되면 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퍼라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적당한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기업의 실적이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기업의 어떤 실적 같은 경우들은요, 일단 전망치를 보시면 좀 되는 건데요. 뭐 IMF 같은 경우도 올해 세계 시장 전망치를 일단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 마이너스 3%로 제시하고 있고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요, 22년 만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배경은요,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이죠. 실적이 낮아진 기업의 가치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과매수 그리고 고평가 국면이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지금 기업의 실적 나빠?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좋아질 거잖아. 이거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잖아. 이런 기대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가 더 나빠질 만한 이유가 지금은 없다. 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거 없다. 지금이 최악이다. 그렇다면 바닥에서 사야 된다는 입장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 사기 좋은 위치, 아직도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단기적 이슈 속에서의 그런 단기적 과매수 국면. 그러니까 단기적 과매수 국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확 쏠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한 부분, 거기에서 나타난 차익 실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인데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은요, 단기에 많이 올라간 그 고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좋은 장에서 또 손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양상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종목에 집중하라. 이건 뭐냐면 많이 올라간 주식을 위에서 기웃거리지 말고요. 그렇게 올라갈 주식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사서 모아가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오늘 전달해 드렸는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기술주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그런 주요한 요인이었고 뭐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서 삼성전자로 귀환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이제 환율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됐고요. 지금 환율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워낙 강세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만들어져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V자 급반등한 코스피가 더 달릴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거릴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투자자라면 시장과 싸워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주 비싼 대가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이다.
자, 뭐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야 하고요. 시장은 항상 옳다. 여러분은 틀렸다. 이 얘기를 계속 인정하고 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했으면 네, 여러분도 같이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 시장의 방향, 시장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나를 그냥 맡겨서 네, 내 계좌를 맡겨서 그런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성과들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장중시황에서 또 다른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